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제 열린 최우수 비영리 단체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저는 세크라멘토를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최우수 비영리 단체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가 하루 6,000명을 넘어서 4차 유행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부스터샷 접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7월 5일 한인회에서 2차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합니다. 기온이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105도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LA시가 6월 19일 준틴스를 유급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6월 20일 월요일이 공식 휴일됩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동 폭동 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의사동 폭동이 트럼프가 주도한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키팍스 감염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최우수 비영리 단체로 선정돼 지난 8일 2022년 올해 비영리 단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상식 참석을 위해 저와 스티브 강 부회장이 지난 8일 세크라멘토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세크라멘토에서 주 이사당 앞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의 날 행사에서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 협회 California Association of Non-Profits가 수여하는 2022년 올해의 비영리 단체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인회가 최우수 비영리 단체로 선정돼 올해의 비영리 단체 상 수상하기는 LA 한인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인회를 최우수 비영리 단체로 추천한 마리아 엘레나 드라조 주 상원 의원은 LA 한인회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어가 미숙한 한인 2만여 명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구호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왔다고 한인회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회와 한인회 직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해왔던 봉사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차 유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6,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올 여름 4차 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하위 변이인 BA4와 BA5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DC는 8일 하위 변이 BA4와 BA5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 사례의 1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초 1%에 그쳤던 사실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9일 하루 감염자가 4,846명으로 전날에 비해 1,000명 이상 감소했지만 전날인 8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6,195명을 기록해 7일에 비해 2,47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입원자도 늘어났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2차 부스터샷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LA 한인회는 오는 7월 5일 LA 카운티 보건국의 협조로 한인회관에서 2차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갖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모더나나 화이자를 접종하고 1차 부스터샷을 맞은 지 4개월이 지난 분들은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백신 종류, 본인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LA 한인회로 이메일하시거나 전화번호 323-732-0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은 접종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7월 5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날 접종 행사는 2차 부스터샷뿐만 아니라 첫 접종, 1차 부스터샷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시가 6월 19일 준틴트를 공식 유급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지난 6일 에릭 가르세리 LA 시장은 6월 19일 준틴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에 서명해 LA시에서는 6월 19일이 공식 공휴일이 됩니다. 올해는 1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0일에
20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준틴스는 1866년 공식적으로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리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지난해, 텍사스주는 198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7월부터 의무화되는 주요 판매업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험이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판매업소 직원들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과정과 시험을 한국어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통제국 ABC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판매업소 직원들 대상 시험이 한국어로도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판매업소 직원들이 치르는 RBS, 한국어 시험은 오는 15일까지 업데이트됩니다. ABC는 당초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시험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데이브 맨 주 상원 의원, 스티브 강 한인회 이사 등의 노력으로 한국어 시험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핀자부어 등의 언어도 추가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터 ABC On-Premises, ABC 허가시설 주요 서빙 면허, 업소의 서버와 매니저 등 8월 31일까지 RBC의 인증, RBC Certification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BC에서 승인받는 RBS 교육 제공자에게 RBS 교육을 받는 후 ABS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ABC에 따르면 서버는 주료 제공 업체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 주문을 받는 사람, 주료를 따라주는 사람, 가져다주는 사람, 매니저는 서버를 고용하거나 관리 감독하거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ABC는 9월 1일부터 RBS 인증받지 않는 주로 판매업소 직원 단속을 시작합니다. RB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포털 사이트 www.abc.ca.gov/education/rbs/에서 등록해 ABC에서 승인받는 교육 제공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증시험에 응시해 통과해야 합니다. 카플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남가주 전역에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예상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이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까지 고기압 전선이 남가주에 머물면서 내륙 지역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11일 기온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엔틀로밸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10시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그보다 낮은 폭염 경계가 발령됐으며 최고 기온은 9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타클라리타 지역에는 내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내일 낮 기온이 100도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도 밸리와 생게브리얼 밸리 등에도 이번 주말 9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낮에 절정에 이르다가 일요일인 10일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지고 13일에는 3도에서 6도 더 내려가면서 정상 기온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은 다음 주에도 80도대 후반까지 기온이 오르며 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인플레의 속수무책입니다. 5월 물가가 8.6%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월에 전달 대비 1% 상승하면서 12개월 누적 상승률이 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CPI 연간 상승률 연 인플레는 3월에 8.5%를 기록해 만 40년 전인 198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뒤 4월에 8.3%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4월 감소세였던 휘발유의 지수 상승률이 5월 한 달 동안 4.1%나 급등하는 등 에너지 부문 상승률이 3.9%에 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식품 물가지수는 한 달 새 1.2%나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는 월간으로 0.6% 상승의 전달과 같았으며 연간 6%로 역시 전달의 6%와 같았습니다. 미국은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 충격이 잦아지면서 경제가 재가동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만 해도 이 CPI 연간 상승률 인플레가 2.6%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저금리가 이어지고 조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금을 풀면서 수요가 급등하고 공급망 차질이 빚어져 인플레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7% 선을 넘은 물가는 올 3월에 8.5%까지 치솟았고 5월에 다시 8.6%를 넘은 것입니다. 8개월 만에 인플레 감소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바이든 정부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지표에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인플레가 잡히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잘해야 6%대로 내려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미 역사상 초유의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할 청문회가 어제 공식 시작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이 폭동 사태가 트럼프가 주도한 쿠데타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한 연방하원의 청문회가 9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갭 위협으로 투기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쿠데타 시도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청문회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황금 시간대에 열린 CNN, NBC, ABC, CBS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특별 편성해 2시간여 동안 생중계했습니다. 조사특위위원장을 맡은 베니 톰슨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한 전례 없는 음모가 진행됐으며 이 음모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고 트럼프를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인류 의사당 폭동은 쿠데타 시도의 정점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사특위의 부위원장인 공화당의 리즈 체니 의원도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 대신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ummoned the mob, assembled the mob, and lit the flame of this attack.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폭동은 좌파 시위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해 소요를 벌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상영됐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증언한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은 나는 내가 대통령에게 헛소리라고 했던 선거가 도둑을 맞았다는 주장을 밀고 나가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I made it clear I did not agree with the idea of saying the election was stolen and putting out this stuff, which I told the president was bullshit.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인 이반카 트럼프도 나는 바 장관을 존경했다. 그래서 대선은 사기가 아니라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소 소셜의 의회 난입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LA에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회담에 앞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먼키팍스 감염이 갈수록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밖에서 감염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29개국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키팍스가 아프리카 밖에서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29개국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공기 전파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여행객들에게 먼키팍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가 삭제했습니다. CDC는 지침 철회에 대해 여행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DC의 조치는 적어도 짧은 거리에서는 먼키팍스가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당초 먼키팍스는 전파력이 강하지 않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달리 먼키팍스는 현재 병변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주로 감염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기 중 전파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기 전염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감염자와 직접 접촉이 없었던 의료진 2명이 먼키팍스에 감염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먼키팍스가 공기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은 남가주 전역에서 기온이 100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